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스토리지 업데이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마케팅팀 최승규 차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카운트 프리세일즈 담당 신상운 PM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나스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남 PM입니다. 오늘 이렇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사실 고객분들께서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신기술과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신데 정작 벤더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를 얻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소한 것일지라도요. 저희 효성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이런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좀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업계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스토리지죠. 저희 VSP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 VSP E109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지 정보와 함께 또 고객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여기 두 분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딱딱한 세미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풀어 나갈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메인 주제인 VSP E1090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PM님, 네. 저희 VSP 시리즈가 이제 하이엔드부터 미드레인지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제품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VSP E1090은 어디에 속해 있는 제품군인지 한번 포트폴리오와 함께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라인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하이엔드 스토리지는 VSP 5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VSP 5000 시리즈는 다중 컨트롤러 장애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는 고가용성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NVMe 라인업으로 VSP E 시리즈가 있고요. SSD 라인업으로 VSP F 시리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SSD와 하드디스크가 혼합 장착이 가능한 VSP G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신제품 VSP E1090은 VSP E 시리즈의 최상위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양한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희가 다른 벤더들은 이 자사 제품 간에도 OS라든가 아니면 관리 툴들이 달라서 좀 혼선이 발생한다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벤더 대비 가장 특별한 점은 이 모든 라인업이 스토리지 OS인 S보스와 그리고 옵스센터가 공통으로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스토리지 OS인 S보스는 초기 스토리지부터 최신의 스토리지까지 탑재된 S보스 RF9 버전까지 단일 스토리지 OS로 발전되어서 모든 스토리지가 하이엔드급의 고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또한 업계 최초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라든가 프로비저닝 풀 가상화, 또 액티브 스토리지 가상화 등의 기술로 스토리지 업계를 저희가 리딩하고 있는데요. VSP E 시리즈의 신제품부터는 VSSO라고 불리우는 스케일아웃 가상화 기능과 데이터 인플레이스라는 무중단 컨트롤러 교체 부분의 가상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VSP 시리즈는 하이엔드부터 NVMe, 하이브리드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모두 단일 OS로 이제 하나의 시리즈 내에서 좀 주요 기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새로 출시된 VSP E1090은 이제 NVMe 라인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VSP E1090은 이제 최신의 CPU인 캐스케이드 레이크를 장착하여서 업계 동급 최고 성능인 840만 IOPS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저 응답 속도인 41 마이크로세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중단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기능을 통해서 고객 운영 환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무중단 스토리지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NVMe나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다양한 성능과 용량의 디스크 선택을 통해서 고객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업무 특성에 맞는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지 관리 도구를 통해서 스토리지 운영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고객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성능, 그리고 유연성, 연속성, 확장성 이 네 가지 부분에서 큰 개선 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성능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히다치 랩실에서 테스트한 자료인데요. 보니까 X축이 성능, Y축이 응답 속도네요. 아, 네, 잘 보셨습니다. 네네. X축의 성능 수치는 높을수록 그리고 Y축의 응답 속도는 낮을수록 좋은 수치인데요. VSP-1090은 840만 IOPS의 최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응답 속도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잘 보시면 230 마이크로세컨드의 낮은 응답 속도 하에서 네네. 고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 확인하실 수가 230 있으세요. 마이크로세컨드면 어느 정도 좋은 수치인 건가요? 아, 네. 일반적으로는 올 플래시의 응답 속도가 1ms 이하고요. 네네. 마이크로세컨드로 환산하면 1000 마이크로세컨드거든요. 네네네. 네, 이 기준에서 보면 낮은 응답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네. 다음은 향상된 압축 기술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SP-1090에는 새로운 하드웨어 압축 모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압축이니까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압축보다는 훨씬 성능이 잘 나오겠네요. 아,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새로운 하드웨어 압축 모듈을 통해서 압축 성능과 효율이 대폭 개선되었어요. 일반 소프트웨어 압축을 사용하면 컨트롤러의 CPU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이 데이터 처리의 압축과 네. 그런 중복 제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처리 성능이 저하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VSP-1090에서는 컨트롤러당 2개의 이중화된 하드웨어 압축을 통해서 네.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중단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 인플레스 DIP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하던 디스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세대의 컨트롤러로 무중단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보통 스토리지를 신규로 도입을 하시면 새로운 디스크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디스크로 데이터에 이관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이렇듯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 새롭게 나온 데이터 인플레이스 기술을 사용하면 업무 영향 없이 무중단으로 컨트롤러를 교체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디스크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그대로 이제 사용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를 재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친환경 측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객의 자산 보호하고 네. 투자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네네.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액티브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라고 하고 줄여서 GAD 정말 좋아하시는 기능이잖아요. 고객분들께서. 네, 맞습니다. 네.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이세요. 이전 세대의 스토리지에서도 고객분들께서 이제 호평을 굉장히 주셨는데요. VSP-1090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2개의 스토리지를 모두 액티브 상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둘 중 하나의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더라도 무중단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또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지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이제 그대로 두시고 컨트롤러를 교체하는 방식이라면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면 새로운 스토리지의 디스크로 서비스 영향 없이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예, 그 신PM님 그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히다치 스토리지는 과거부터 꽤 혁신적인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 VSP-1090이 출시되면서 뭐 새로운 하드웨어 압축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VSSO라든가 이 전 시리즈를 관통하는 새로운 기능도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 인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황PM님 말씀과 같이 저도 이제 데이터 인플레이스 이 업데이트 기능을 보고서는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저 프리세일즈 활동을 하면서 고객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셨던 사항이 디스크를 이제 그대로 두고 컨트롤러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부분을 많이 문의 주셨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디스크 펌웨어나 아니면 그 컨트롤러의 그 펌웨어 호환성 때문에 네. 기술적인 이슈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 인플레이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고객은 분명 스토리지 도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 DIP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 모던 스토리지 어슈런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던 스토리지 어슈런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하던 디스크는 그대로 두고 최신의 컨트롤러로 교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끔 이제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1년 내에 스토리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예. 샀는데 바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신 컨트롤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제품 수명 주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능의 최신화라던가 성능 향상 효과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스토리지 벤더들이 뭐 기존 자산 보호라든가 아니면 무중단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말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토리지 기능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난 게 이제 무중단 업그레이드 하니까 사실 좀 펌웨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좀 여기저기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이제 현업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께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셔요. 적지 않은 타 벤더의 미드레인지 스토리지가 이제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실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타 벤더에서는 이제 네네. 하이엔드하고 이제 미드레인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잡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히타치 스토리지는 엔트리서부터 하이엔드까지 전부 다 이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는 이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가용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심PM님 경험담을 듣고 좀 적지 않은 놀란 부분이 우리 뭐 나스도 그래왔지만 당연히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다른 벤더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저도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타 벤더 소개 자료에도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다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업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제 고객 보이스, 즉 고객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 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지원을 하지만 현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타벤더하고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타사의 경우에는 이제 노드나 이제 컨트롤러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페이버오버나 아니면 리봇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스토리지 중단 위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서비스를 잠시 멈추고 그다음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벤더에서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히타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CPU 코어 단위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러가 리봇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DIP랑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저희 심PM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경쟁사 대비 차별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 있다면은요, 이 VSP 시리즈에서 NVMe, SSD, HDD가 동시 지원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티어링도 있고 뭐 당연히 다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 히타치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요. 다른 벤더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혼합해서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올 플래시, 즉 SSD로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래시만 되기 때문에 그냥 플래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히타치는 고객 업무 환경에 맞는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SSD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하드디스크와 가격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나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객분들께서 올 플래시, SSD로 이제 가격 견적을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검토하시다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와 혼합하는 형태, 즉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최근에 출시되는 NVMe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디스크 24개가 끝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에 제약이 있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형태인 저희 VSP e스토리지가 제공하는 SSD나 NVMe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혼합하는 형태를 많이 권장할 수 있어서 이렇게 고객분들께서는 고객 투자 비용을 네, 투자 비용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사이트 나가보니까 이제 NVMe만 호환되는 것을 무슨 NVMe 뭐 특화 장비? 아니면 NVMe 전용 스토리지는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좀 벤더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히타치 스토리지가 NVMe와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혼용 적착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고객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히타치는 NVMe 전용 기술이 없어서 그 성능이 느리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술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다양한 NVMe 기술과 올플래시 관련된 기술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시트나 이제 고객 BMT를 해보면 고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Virtual Storage Scale Out, 즉 VSSO라는 기능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기능은 VSP2 시리즈를 최대 65개 클러스터링까지 할 수가 있고요. 성능 및 용량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VMe나 SSD, 하드디스크 혼합 구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에 맞게 구성하여 도입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에 관리하면서 모든 노드를 관리하고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새롭게 출시된 VSP1090은 미드레인지 효율성과 하이엔드의 안정성을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스토리지다. 그리고 무중단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기능처럼 고객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스토리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일 확장 같이 고객의 선택을 정말 넓혀줄 수 있는 유연한 스토리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리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업데이트 세션을 저희 업데이트 세션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한 김에 나스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PM님께서는 저희 유니파이드나 아니면 블록 스토리지 위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황PM님, 저희 그 나스 프로덕트 라인업에서도 이번에 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에 일시적으로 HIS의 라인업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짧은 공백기였지만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고민과 테스트를 통해서 신제품을 런칭을 했고 부족했던 라인업을 좀 보강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신제품 소개에 앞서서 그 전체적인 라인업을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유니파이드 스케일아웃 나스 라인업 제품을 추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하이엔드급 HNAS 5300,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급의 HNAS 5200과 엔트리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스케일아웃 영역을 담당하는 H스케일웨이 제품으로 전 영역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가능한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제품을 포함하여 라인업을 재정비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제공하는 라인업에 대응하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이제 나스도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요. 새로 추가된 H 스케일웨이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H 스케일웨이는 유니파이드 스케일아웃 나스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유니파이드면 유니파이드고 스케일아웃이면 스케일아웃인데 유니파이드 스케일아웃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명칭과 같이 H 스케일웨이는 두 노드 유니파이드로 시작해서 최대 1000노드까지 확장 구성이 가능한 스케일아웃 나스 구조임과 동시에 파일 블럭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네. 스케일아웃 유니파이드 나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특성으로 초기엔 두 노드 유니파이드로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이제 초기 비용 절감 및 확장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고객사 이제 환경을 보면 네트워크 부분에서 원지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성능 인피밴드까지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H스케일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예,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H스케일웨이의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이 백엔드는 16GBps FC로 스토리지와 연결이 되며 프론트엔드는 1기가부터 25기가, 40기가, 100기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아이스카시 인피니밴드 등 좀 다양한 프론트엔드 네트워크 타입을 지원하므로 고객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하드웨어 스펙인데요. 아무래도 X86 기반 하드웨어를 사용하다 보니 CPU, 메모리, I/O 인터페이스 등 좀 고객의 환경이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황PM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H스케일웨이는 고객의 환경에 맞게 다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 장표부터는 H스케일웨이의 주요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일 멀티파일 시스템 동시 지원 부분입니다. 단순히 싱글 마운트 포인트를 통한 단일 파일 시스템이 아닌 모든 노드에 걸쳐서 단일 파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멀티 파일 시스템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최대 파일 시스템 256개까지 지원해서 멀티 파일 시스템일 경우에도 H스케일웨이의 모든 노드에서 동시에 액세스를 제공을 합니다. 지원 최대 용량은 8예타바이트까지 범용 유니파이드 나스와 전통적인 스케일아웃 나스를 통틀어 최대 확장성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려면은요, 당연히 I/O 동시 처리 기능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사용자는 모든 노드를 통해서 동일한 스토리지 볼륨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면서 모든 노드가 액티브로 동작해야 합니다. 모두 노드 장애 시에는 다른 노드를 통해서 I/O가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페일오버 되어야 하죠. 예. 이런 I/O 동시 처리 기능을 통해 노드 및 스토리지 무중단 증설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드 추가만으로도 성능을 향상 그리고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또한 클라이언트 접속 시 스케일웨이 노드의 시스템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사용률이 가장 적은 노드에 연결해서 전체 클러스터의 부하를 분산시켜 특정 노드에만 I/O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였으며 노드 장애 발생 시 장애 노드의 데이터를 정상 노드로 균등 재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노드 증설 시 기존 노드의 데이터를 신규 노드로 균등 재분배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을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고객사에서 나스 관련하여 가장 문의 주시는 부분 중 하나가 온라인 중에서 파일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기능, 특히 이제 축소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더라고요. H스케일웨이도 파일 시스템 확장이나 축소를 지원하고 있나요? 예. 당연히 H스케일웨이도 노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성한 파일 시스템을 온라인 중 불필요한 디스크를 제거하여 볼륨 축소가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상태에서의 파일 시스템 확장 또한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불필요한 파일 시스템을 축소할 수 있으면 고객의 투자 비용 해소에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특징을 요약해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스 및 블록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가능한 유니파이드 스케일아웃 플랫폼이면서 두 노드 유니파이드 구성부터 최대 1000노드 이상 무중단 확장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8예타바이트의 단일 파일 시스템 또는 최대 256개의 멀티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1기가빗 이더넷부터 100G,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파일 시스템을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리지 레이드 보호 기법 및 복제, 그 다음에 나스 레벨 복제로 완벽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효소에서 제공하는 나스가 H나스하고 H스케일웨이 두 개의 라인업으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고객 업무 환경에 따라 H나스는 어떤 환경에 쓰이는지 그리고 H스케일은 어떤 환경에 쓰이는지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거는 좀 몇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워크로드 측면과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 부분으로 좀 합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H나스를 워크로드별로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H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업무 적용 분야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 기업용, 범용 고성능 나스 분야, 그 다음에 3D 렌더링, 클라우드 연동 등 좀 특정 분야 전용 목적의 나스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코스트적인 측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경우 가장 밑에 있는 스트리밍, 액티브 아카이빙, 백업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이번에 새로이 라인업에 추가된 H스케일웨이는 코스트를 중요시 여기는 엔트리 미드레인지 나스를 요구하는 고객, 그 다음에 스케일아웃 특성을 고려한 방송통신, 비디오 편집 처리 등 특수 목적 전용 나스 분야, 그 다음에 스트리밍, 액티브 아카이빙, 백업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좀 적합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개하시면서 무한 확장 가능한 스케일아웃 나스에서 단일 파일 시스템과 그다음 멀티 파일 시스템을 모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업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번 질문인 그 단일 파일 시스템과 멀티 파일 시스템을 모두 지원하는 장점은 업무 용도에 따라 좀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파일 위주의 고속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하지만 또 업무 특성상 큰 파일이나 작은 파일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멀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해서 여러 개 파일 시스템을 혼용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유니파이드와 스케일아웃 나스 장점을 하나의 장비에서 모두 제공 가능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즉, 제한의 범위가 좀 넓다로 해석하시는 게 더 알맞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장애 역량도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단일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케일아웃 나스의 경우에는 그 파일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멀티 파일 시스템을 쓰는 그 NAS의 경우엔 한 파일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격리 구조로 인해서 다른 전체 시스템에 어떤 서비스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즉 문제 발생 시 격리 구조로 인하여 전체 서비스에 이제 영향도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 두 PM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는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왕 저희가 스토리지를 얘기한 김에 이번에는 효성 스토리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